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있지도 않는 바람이 분다고, 불지도 않는 바람을 분다고 열심히 부채질을 하면서 안풍 그러고 있죠. 거기에 그 보도하고 비교해서 한번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명약 하나 합니다. 뻔하죠. 그동안 지금 최근에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는 그 추세를 보면 어떻게든 지금 안철수를 띄우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번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근데 이제 뭐 당장 뭐 분석이라든지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하고, 저는 오늘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고 단상을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찡함?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한 번 나서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조금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모든 개인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것은 다수의, 그러니까 공동체에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을 사실 저당 잡히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가 걸어가야 할 앞길이 순탄치 않다는 거. 굉장히 가시밭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의 모습.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는 저 사람을 저렇게 험한 가시밭길로 보내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라는 한 인격체를 굉장히 가시밭길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밀어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 변수들이 막 나왔죠.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또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을 하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화물연대 파업, 정교조에서 그 나이스 파업, 그리고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온갖 방패장 문제, 온갖 문제들이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야말로 고립무원이 되었죠. 이 지점에서 지지자들의 공동 책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시밭길로 밀어넣었으면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무슨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지지하고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판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인이 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5천만 개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도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다 틀리잖아요. 이것들을 한 사람의 대통령이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를 하나 했다고 해서 지지 처리하고 그렇게 하나둘 다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저 가시밭길로 간 사람은 뭐가 되죠? 저는 이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단상을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걸어가는 문재인이라는 한 인간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떠밀려서, 물론 스스로 걸어간 거예요. 스스로 걸어가겠지만 우리가 밀어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책임을 지자.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잘 못하면 같이 두들겨 맞자. 같이 비도 맞고 날아온 돌멩이 같이 맞고 그렇게 해주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현처럼 그렇게 외로운 대통령은 만들지 말자. 그럴 거면 위로 올리지 말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재인 대표의 그 대통령 후보 선출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함께 비를 맞고 돌멩이도 함께 맞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대통령을 잘 못해서 퇴임할 때 욕을 먹는다 그러면 저도 그 욕을 같이 먹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에서 자주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오늘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새벽 2시 반이니까 어제죠.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당론과 다르게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당론은 사드 반대입니다. 작년에 사드가 문제되었을 때 당론으로 사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모호성, 즉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런데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드 찬성을 했습니다. 당론과 다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당론을 바꾸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 화면에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고 양강구도만 부추기는 그런 기사가 있죠. 그러면 사드에 대해서 한겨레, 경향, 오마이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답게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네, 반대를 했습니다. 사설까지 썼습니다. 그랬던 언론들이 지금 사드 찬성을 하는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진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사설을 썼던 그 입장과 다르게 이제는 그냥 그거 찬성하겠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를 부각하는 그런 기사만 있죠. 그리고 전주에서 그 사진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같이 그 병풍처럼 뒤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걸 팩트 체크한다면서 국민의당을 편들어주는, 편들어줄 수 있죠. 예, 팩트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들이 진보를 표방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발표한 대통령 후보 발언을 제대로 메인 화면에 노출도 시키지 않고, 한겨레 신문은 심지어 기사를 벌써 그 발언이 나온 지 한참 지나서 기사 올라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양심이 있는 언론입니까? 이게 진보예요? 에? 이런 게 진보야? 진보는 개뿔. 대한민국 운동권들
그죠? 옛날에 80년대 뭐 NL이니 PD니 해가지고 저도 그 80년대 학번입니다. 87학번인데요. 그렇게 비장하게 무슨 NL, PD 해가지고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노선투쟁이랍시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참 나라가 빠졌으면 퇴장을 하던가 아직도 캐캐묵인 그런 인형 보따리 들고 앉아가지고 몇십 년을 울고 먹고 말이야. 그게 무슨 진보예요, 진보. 진보는 개뿔. 그러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관성도 없어. 양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언론이 조중동을 비판한다고요? 예. 한겨레, 경향, 오마이는요, 조중동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언론사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요. 여러분들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를 확실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언론개혁으로 가는 길이라고 언론개혁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언론에 우리가 뭐 언론 없어도 시민들의 역량으로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언론사 그만두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사 출신 아닌 분들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하여튼 한겨레, 경향, 오마이 메인 화면 가보십시오. 과관입니다, 과관. 정치 언론, 더러운 정치 지지를 하는 언론이 어떤 건지 민낯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 정치질 하지 마시고 대통령 선거에 손 떼고 언론의 본분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난 당신들이 정신 차릴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충고를 하는 겁니다. 새벽이 늦었는데 주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깝게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서 하는 건데요. 좀 한번 장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갤럽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뭐 안철수를 모든 언론이 띄워가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결과를 보면 문재인 38, 안철수 35, 그리고 홍준표 7, 유승민 4, 신상정 3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3% 정도. 예. 뭐 3%면 이게 플러스 오차범위 감안하면 거의 뭐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뭐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시할 필요는 없고 일단 현상 파악하는 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특징을 보면 말이죠. 보수 쪽에서 확실히 그 안철수를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홧김에 서방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그게 이제 뭐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지금 안철수가 한 16% 정도 올랐어요. 예, 둥둥둥둥 떠다니는 표들 지금 안철수가 다 이렇게 인사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반기문 현상 기억하시죠? 반기문이 한 25%까지 왔었어요. 그 다음에 황교안이 한때 또 보수의 아이콘으로 또 올랐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 대항마로 또 올랐었죠. 그래서 그 표들이 지금 안철수로 지금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안철수에 포커싱 하면서 가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율 제가 각 주별로 말씀해 볼게요. 3월 둘째 주부터 3월 둘째 주 32, 셋째 주 33, 넷째 주 31로 조금 내려갔다가 다섯째 주 31, 그리고 지금 38이에요. 어쨌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쪽으로 이렇게 결집하는 현상도 또한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8이면요 곧 40%예요. 40%.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자구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자구도에서 38%를 넘어서면 승률 거의 99%로 본다고 합니다. 뭐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자, 근데 안철수 붙어있는 표가 언제까지 붙어있을까요? 뭐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안철수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나요? 가치, 철학, 비전, 이념, 성향 공통점 없어요. 근데 안철수한테 또 붙어있잖아요. 안철수 지지 세력을 보면 굉장히 참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서로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층이 붙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가 경상북도 출신인데요. 김대중은 빨갱이, 그리고 호남은 사기꾼, 호남 사람들 뭐 뒤통수 치는 사람들, 사기꾼들 이런 말씀을 하는 영남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한테 붙어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또 누가 붙어 있냐면은 이 나라를 영남이 다 헤쳐먹는다. 영남 놈들, 다 헤쳐먹는다. 뭐 실제로 영남 사람들이 다 헤쳐먹긴 했어요. 근데 뭐 지역주의 돌파하려고 노력했던 노무현 문재인 같은 사람, 그래서 그 노무현 문재인 같은 영남인도 영남 패권주의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층이 안철수한테 같이 붙어 있어요. 계속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공존 못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홍준표 지금 7%죠. 홍준표는 그냥 놀고 있을까요? 유승민은 놀고 있을까요? 지금 보수 세력들이 지금 열심히 안철수를 대항마로, 문재인 대항마로 띄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탕, 거기에다가 홍준표는 결코 놀고 있지 않다. 안철수 바람은 누가 꺼트린다? 홍준표가 꺼트립니다. 하향 평준화. 예. 뭐 홍준표도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게 크게는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향 평준화는 될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저는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38%에 더 주목해야 된다. 이제 곧 40% 뚫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제가 조금 화면을 보니까 좀 초췌해 보이네요. 예,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중간에 좀 졸아가면서 밤을 새가지고 좀 초췌한데,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론조사가 막 좀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들 해 하시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선거 아직 30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가 출렁출렁 아마 두세 번은 더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일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아마 9일 밤 11시 59분에 사퇴 선언을 하겠죠. 그래서 보궐선거를 무산시키고 내일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아마 할 겁니다. 예, 한번 뭔가 악마가 그 거대한 빙하에 갇혀 있다가 지금 봉인 해제된 그런 느낌? 네.
아니 뭐 홍준표 지사가 악마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예. 그분은 뭐 그분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이 있는 거니까. 근데 여론조사는 보통 크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보면 이제 당장 뭐 월요일에 또 일요일 저녁에 또 새로운 여론조사 나오겠죠. 뭐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뭐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조사 결과니까 언제 조사를 했겠습니까? 좀 며칠 지났겠죠? 시차가 있습니다. 자, 진짜 민심의 출렁거림은 다음 주 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시선을 뺏기면 안 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보세요.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안 빠지고 있어요. 계속 우상향이에요. 계속 우상향.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이 출렁출렁 거리는 겁니다. 예. 그 출렁출렁 거리는 와중에, 보수라고 하는 조중동, 그 다음에 진보라고 하는 한경호, 심지어 극우라고 불리는, 조갑재. 이분들이 전부 안철수를 밀고 있어요. 뭐, 지금 일베 박사모 이쪽에서도 안철수를 민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야말로 지금 상황은 진보 보수 뭐 가리지 않고 안철수를 밀고 있는 그런 형국. 아주 이상한 지금 상황인 거죠. 예. 서로 아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 반문재인. 예, 반문재인이라는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뭉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저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화무 11홍도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안철수 씨가 조금 올라왔는데 곧 꺼집니다. 네. 왜 꺼지느냐? 예. 홍준표 후보를 보시면 됩니다. 자꾸 그리고 안철수 후보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특히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 뭐 안철수 뜨자, 뭐 본격적으로 뭐 네거티브 어쩌고, 이런 빌어먹을 새끼들. 한겨레는 진짜, 아니 안철수가 사드 찬성으로 돌아서고 개성공단 그냥 그 폐쇄한 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재개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한겨레가 그랬던 언론입니까? 격렬하게 사드 반대했던 게 한겨레 아니야?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진보 같은 소리 하고. 한겨레 절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을 지지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원칙의 문제예요. 언론의 본분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이. 하여튼 여론조사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좋게 나왔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막 그냥 비관에 빠지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참고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 또 한번 또 따로 할게요. 네. 제대로 메인 화면에 노출도 시키지 않고, 한겨레 신문은 심지어 기사를 벌써 그 발언이 나온 지 한참 지나서, 기사 올라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양심이 있는 언론입니까? 이게 진보예요? 에? 이런 게 진보야? 진보는 개뿔. 대한민국 운동권들, 그죠? 옛날에 80년대 뭐 NL이니 PD니 해가지고, 저도 그 80년대 학번입니다. 87학번인데요. 그렇게 비장하게 무슨 NL, PD 해가지고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노선투쟁이랍시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참 나라가 빠졌으면 퇴장을 하던가, 아직도 캐캐묵인 그런 이념 보따리 들고 앉아가지고 몇십 년을 울고 먹고 말이야. 그게 무슨 진보예요, 진보. 진보는 개뿔. 그러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관성도 없어. 양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언론이 조중동을 비판한다고요? 예. 한겨레, 경향, 오마이는요, 조중동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언론사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요. 여러분들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를 확실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언론개혁으로 가는 길이라고 언론개혁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언론에 우리가 언론 없어도 시민들의 역량으로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사 그만두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사 출신 아닌 분들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하여튼 한겨레, 경향, 오마이 메인 화면 가보십시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있지도 않는 바람이 분다고, 불지도 않는 바람을 분다고 열심히 부채질을 하면서 안풍 그러고 있죠. 거기에 그 보도하고 비교해서 한번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명약 하나 합니다. 뻔하죠. 그동안 지금 최근에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는 그 추세를 보면 어떻게든 지금 안철수를 띄우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번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근데 이제 당장 분석이라든지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하고, 저는 오늘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고 단상을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찡함?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한 번 나서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조금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모든 개인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것은 다수의, 그러니까 공동체에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을 사실 저당 잡히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가 걸어가야 할 앞길이 순탄치 않다는 거. 굉장히 가시밭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의 모습.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는 저 사람을 밝히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모호성, 즉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런데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드 찬성을 했습니다. 당론과 다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당론을 바꾸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 화면에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고 양강구도만 부추기는 그런 기사가 있죠. 그러면 사드에 대해서 한겨레, 경향, 오마이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답게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네, 반대를 했습니다. 사설까지 썼습니다. 그랬던 언론들이 지금 사드 찬성을 하는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진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사설을 썼던 그 입장과 다르게 이제는 그냥 그거 찬성하겠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를 부각하는 그런 기사만 있죠. 그리고 전주에서 그 사진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같이 그 병풍처럼 뒤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걸 팩트 체크한다면서 국민의당을 편들어주는, 편들어줄 수 있죠. 예, 팩트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들이 진보를 표방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발표한 대통령 후보 발언을 이라는 한 인간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떠밀려서, 물론 스스로 걸어간 거예요. 스스로 걸어가겠지만 우리가 밀어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책임을 지자.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잘 못하면 같이 두들겨 맞자. 같이 비도 맞고 날아온 돌멩이 같이 맞고 그렇게 해주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현처럼 그렇게 외로운 대통령은 만들지 말자. 그럴 거면 위로 올리지 말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재인 대표의 그 대통령 후보 선출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함께 비를 맞고 돌멩이도 함께 맞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대통령을 잘 못해서 퇴임할 때 욕을 먹는다 그러면 저도 그 욕을 같이 먹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에서 자주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오늘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새벽 2시 반이니까 어제죠.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당론과 다르게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당론은 사드 반대입니다. 작년에 사드가 문제되었을 때 당론으로 사드를 반대한다는 입장, 저렇게 험한 가시밭길로 보내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라는 한 인격체를 굉장히 가시밭길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밀어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 변수들이 막 나왔죠.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또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을 하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화물연대 파업, 정교조에서 그 나이스 파업, 그리고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온갖 방패장 문제, 온갖 문제들이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야말로 고립무원이 되었죠. 이 지점에서 지지자들의 공동 책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시밭길로 밀어넣었으면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무슨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지지하고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판 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인이 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5천만 개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도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다 틀리잖아요. 이것들을 한 사람의 대통령이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를 하나 했다고 해서 지지 처리하고 그렇게 하나둘 다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저 가시밭길로 간 사람은 뭐가 되죠? 저는 이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단상을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걸어가는 문재인